오늘 저녁에는요,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이 생각이 나서 방송 제목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참 인간은요, 제가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 모두는 다 욕심이 모가지까지 찬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제 주위의 친구들부터 또 선후배, 동네 아저씨, 아주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감사합니다. 참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러지 않아도 오늘 이사장한테도 그러고요. 제가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요. 이미 대한민국은 결정이 났어요. 이거를 부정할 수 없어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잘한 게 제가 이제 효도예요, 효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 안녕하세요. 제가 효도를 했어요. 예, 제가 옛날부터 참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잘한 거는 효도한 거예요. 세상에서 제가 뭐 부귀영화를 쫓아간다든지 제가 정말 세상에서 권력을 잡는다든지 이런 욕심을 내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오늘도 우리 애들한테도 정말 저는 아주 순수하게 아주 평탄하게 자연인 그대로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해요. 엊그저께인가 제가 이사장 보고 그랬어요. 이사장,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멸망시킨 후에 박근혜 대통령님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데요. 박근혜 대통령님 한번 대통령 하시고 나서 나도 대통령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뭐 권력을 잡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어려서 꿈이 사실은 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통령 있었어요. 어려서는 꿈이 제가 대통령이 뭐 하는지는 잘 모르고 부정부패 이거 척결하는 이거는 사실 저는 일가견이 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그래서 제가 주위에서 불의를 모르고 살아요. 제가 노동청에 근로감독관 나중에 저한테 다 이야기를 해요. 글쎄, 하여간 억울하죠. 제가 누구 편을 든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아유, 잘 됐어요. 잘 됐어요. 또 혼자 간 것도 아니고 아버지하고 같이 갔다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세상이 공평하지 못해서 그래요. 공평하지 못해서 특히 제가 애초부터도 뭐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돈 없고 빽 없고 힘 없고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더불어 살다 보니까 이런 거를 제가 굉장히 강요를 해요. 사실 세상에서 돈이 없는 사람, 빽이 없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억울해요. 제 형님도 원주 검찰청에 관리로 한 10년 이상 다니셨고요. 제 형수님께서 5년 동안 식당에서 쇳떼기 빠지게 일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새벽에 나오라면 나오고 또 거기서 또 두드려 맞고 5년 동안 그렇게 일하다가 허리가 아파서 그만뒀어요.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이 식당 여자가 인간 쓰레기 말종. 그래서 제가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막상 딱 덤벼들어 보니까 이 근로가 감독관 이자들은 인간 쓰레기 말종이에요. 형님들이고 주위 사람들도 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깔아뭉기는데 이 근로자들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디도 이 청년들이 가서 일을 했는데 근로감독관들이 시키는 대로 법에도 없는 걸 시켜갖고 이게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을까요?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이제 조금 뜬 다음에 조금 뜬 다음에 정말 제가 이 봉사가 뭔지 이런 거를 제가 다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여태까지 기도하면서 정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면 공평해야 되는데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문재인이 빨갱이 역적 이 새끼가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었을 때 제가 옛날에는 저는 뭐 이렇게 너무 바빠가지고 이런 거를 조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못 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바쁘게 살았어요. 내일도 제가 그 삼성병원하고 의료 소송을 해요. 의료 소송을 했는데 주위에서는 다 결함으로 바위치기라 그러는데 내일 이제 신체 감정회를 가요. 신체 감정회를 가는데 정말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병원에 의사 자격증을 따서 의사라고 하면 아픈 사람들을 고쳐줘야 돼요. 한의사 자격증이 있으면 아픈 사람들을 고쳐줘야 돼요. 그래야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은요. 군림하는 곳이 아니라 정말 이 대표자거든요. 이 백성들의 지역구, 전국구 해가지고 대표자는 대한민국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법을 만들고 법을 없애는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아직 내년이 안 왔는데
내년에 국회의원들을 헤쳐먹으려고 지랄 발광을 떨어요. 제가 보면 꼴값, 육값을 하고 자빠져 있어요. 21대 국회의원 사이로 부정선거를 저질러 놓고도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제가 조사를 다 했어요. 저는 헛소리 하지 않아요. 참 기가 막혀요. 빨갱이 역적 문재인이 똥구녕을 빨아쳐먹고 사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이거를 보고 또라이다, 제가 그래 또라이다. 대가리가 돌았다. 그러니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 꼬라지가. 기가 막혀요. 진짜 기가 막혀. 더더욱 기가 막힌 건요. 사실 요새 이 한동훈이 이 새끼가 역적이 이 새끼가 꼴값 육값을 하고 자빠져 있어. 이 대한민국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를 잘하면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공부 잘하면 좋겠지만 공부 잘한 사람 쳐놓고 정말 훌륭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사실 훌륭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그 형수님 생활기록 볼 띄려고 제가 초등학교 가서 행정실에서 이제 떼어요. 뭐 저기 고성인가 어디에 뭐 다니셨다고 이제 뭐 1학년 다녔다고 그런 것 같은데 생활기록부가 없더라고. 참 저도 어린아이들을 참 좋아해요. 애기, 또 할머니, 할아버지, 또 우리 사람들을 제가 좋아하는 편인데 저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인간성이 개촉 같아요. 제가 보건데요. 정말 공부를 잘하면 머리가 좋으면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고요. 저는 애초부터 어려서부터 지도자는 깨끗해야 된다.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부터 이런 걸 강조해요.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을 가르치고 싶으면 정말 훌륭한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어야 된다.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 저희들 어렸을 때는 뭐 꿈을 물어보고 뭐 희망을 물어보면 뭐 장관도 있고 뭐 여자들은 뭐 나이팅게일인가 뭐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뭐 계속 대통령 된다 그랬어요. 대통령 한번 해먹어보고 싶더라고요. 뭔지는 모르고 어려서부터 뭔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요. 제가 시인 소설가가 돼보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택시를 해서 돈을 벌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 뭐 돈 벌고 싶은 게 제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가난했었고 돈을 벌어서 저희 어머님한테 효도를 하고 싶어서 제가 돈을 벌어보려고 웬만한 건 다 해봤어요. 포장마차도 해보고 고물장사도 해보고 저는 실제 30년 전에 저를 보고 뭐 한의사대는 이 뭐 동국대학교나 경희대학교를 가라 그랬어요. 한의사가 되라.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천성이 타고난 이 천성이 퍼부어주는 걸 좋아하고 정이 많고 사랑이 많다 보니까 그냥 저는 평범하게 살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저희 어머님의 삶을 제가 본받아서 그래요. 신기한 일이 막 이렇게 일어났어요. 사람을 만지면 병이 나요. 너무 신기해요. 참 별난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한두 사람이 제가 뭐 만져서 사람들을 치료해 주고 어려운 사람들 뭐 이렇게 도와준 게 아니라 스릴이 있어요. 제가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항상 놀라는 거는 어떻게 이렇게 반찬이 이렇게 여러 가지냐 이러는데요. 저는 요리를 하면 정말 행복해요. 기대가 돼요. 정성을 들여서 요리를 하면. 지금도 닭발 사다 놓고 팩에다가 사다 놓고 닭똥집은 해서 우리 애들을 먹이고요. 닭발이 이게 안 녹아서 오늘 저녁에도 요리를 못했어요. 아까 점심 때 내놓으라 했는데 내놨는데 안 녹아가지고 닭발 요리를 못했는데 재밌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7살 때부터 새벽에 따라 나가서 불 때 들이면서 어머님이 정성을 들여서 보리밥을 하시고 반찬을 하시는 것을 제가 지켜봤는데요. 너무 행복해요. 그냥 요새 유튜브 보다 보니까 이제 암 환자들 뭐 이런 분들도 많이 나와요. 그게 저는 이해가 가는 게 울산 있을 때부터 암 환자분들이 복수가 차고 막 그러면 물 한 방울의 자유가 없어요. 정말 물 한 모금 먹으면 목에 딱 걸렸다래요. 죽겠다고 막 그래요. 손을 잡아보면 손발이 얼음장이에요, 얼음장. 그리고 핏줄을 보면 피가 검정색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피가 우리 몸에 순환되지 않으니까 죽는다래요. 한번 만져드리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다 낫다래요. 막 죽을 드시고 물을 드시고 막 그래요. 그럴 때 제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또 여기 뭐 한두 사람이 아닌데 친구 한 놈도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먼저 기독교 병원에 갔는데 참 이놈이 술 담배도 안 먹고 저하고 이렇게 마음이 막 그랬는데 쓰러졌다고 그래서 가서 들어갔더니 이놈이 추워 죽겠다고. 야 정렬아 나 좀 덮어달라고 추워 죽겠다고 막 그래요. 이제 오한에 들어서 그러는 거죠. 그게 제가 워낙 친하니까 알았어 임마 오시고 뭐고 잔뜩 덮어주고 발 좀 내놔봐 발 좀 내놔봐 그랬더니 발을 내놔요. 딱 잡아보니까 이름이 피순환이 안 돼서 그러더라고요. 딱 발을 딱 잡아줬는데요. 양쪽 발을 탁 만져주니까 더워 죽겠다고 막 금방 추워 죽겠다고 이래던 놈이 더워 죽겠다고 막 이불을 걷어차고 난리를 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 4, 5일이면 내가 볼 때 너는 4, 5일이면 네 발로 걸어 나갈 수 있어. 이놈이 왼손잡이인데요. 발도 축구도 왼발로 하는데 네가 네 발로 걸어 나간다. 4, 5일이면. 근데 진짜 이놈이 6일 만에 5일째 되는 날은 이제 주일날 일요일 날이라서 퇴원을 못하고 6일 만에 퇴원을 했어요. 또 허리도 아파갖고 허리를 못 쓰겠다고 이놈이 병원이래요 병원.
허리가 아픈데 병원에 갔는데 원주 뭐 텐던 병원인가 무슨 병원이라 그러면서 정형외과 큰 병원인데 전화가 왔어요. 허리가 아파서 정렬아 나 병원에 왔는데 그래서 제가 마 찍어봐라. 너 디스크 협착증이다. 찍어봐라. 내가 거짓말 치는지 안 치는지 한번 해봐라. 했더니 찍어보니까 협착증이라래. 협착증은 양쪽 호주머니 있는 양쪽 밑으로 이렇게 타고 내려가요. 엄지 발가락이나 두 번째 발가락이 떼끔떼끔하고. 이놈이 협착증 때문에 고생하는 건 주위에서 다 알아요. 제가 오라 그랬어요. 이제 아직 어머님이 96세다 보니까 와라. 내가 건쳐줄게 와라. 사실 협착증 같은 거는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한 방에 못 고쳐요. 죽었다 깨어나서. 그냥 병원에서는 뭐 이렇게 뭐 뿌연 주사, 연골 주사니 모르는데 한 방에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 세상 이놈이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본인도 당뇨도 건치고 뭐 이명도 건치고 비형간염 활동성 뭐 1339까지 간 수치가 올라가고 뭐 통풍도 고치고 지가 뭐 다 고쳤다니까 뭐 고친 건데요. 이놈이 멀쩡히 다녀요. 지금도 멀쩡히 다니니까 전번에는 그래요. 야 정렬아 너 죽을 때까지 내가 밥을 사줄게 그래요. 뭐 얼마나 고마워요. 제가 이놈 직장 생활하니까 제가 밥을 얻어먹어도 되는데 얻어먹을 시간이 없어요. 참 착했네요. 제가 왜 이렇게 뭐 제 자랑하고 싶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원인을 잘 찾아요. 원인을. 정말 제가 원인을 잘 찾아. 요새 보니까 주사 한 방에 20억짜리라래요. 척수성 뭐 근위축증 그래서 여기에 걸리면 애기들도 못 일어서더라고요. 못 일어서. 그러면서 이 근육이 마비가 되면서 근육을 못 쓰니까 근육이 있어야지 뭐 일어서는 거죠. 척추도 우리가 근육 때문에 척추뼈 양쪽 옆에 근육이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걸어 다니는데요. 이것 때문에 주사 한 방에 20억이다. 옛날에 거의 25억 있었대요. 내려갔는데 20억인데요. 의료보험이 돼도 뭐 한 방 맞는데 9천 몇백만 기가 막혀요. 진짜로 뭐 혈액암에 주사 한 대 맞는데 뭐 5억인가 그렇다는 것 같아요. 하여간 불운행의 값인데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인간의 모든 질병은 질서가 깨져서 와요. 질서가. 부모님의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어린애기가 뭐 엄마 전 먹는 애기가 뭐 돼지고기를 먹겠어요. 뭐 뭘 먹겠어요. 그런데도 혈액암에 뭐 백혈병에 걸리고 뭐 그 애기들이 혈관이 안 나와서 옆에다가 주사기를 꽂아가지고 이런 거 보면 너무 아파요. 오죽 암에 걸려서 죽겠으면 통증이 심하면 섬유근육통이고 뭐 이런 거 오죽 죽겠으면 스위스에 가서 죽는 거를 도와주는 조력 사망을 가서 하느냐고요. 한국 사람이 2명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접수해 놓은 사람들이 105명이래요. 제가 이런 걸 보고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들을 해방시켜 줄라래요. 그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가 이런 분들을 살려드려야 되겠다. 왜냐면 의사 선생님이 독약을 주사기에다가 놓고 링거에 대해 자기가 찔러서 30초면 죽는데요. 통증 없이. 그러니까 막 참 너무너무 안타깝지 뭐.
아픈데 고쳐주지도 못하고 의사고, 아픈데 고쳐주지도 못하고 이게 한의사고, 지네들이 못 고치면 희귀난치성 질환이고,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저 세상에 이런 일이, 이건 세상에 이런 일이라니까. 공부를 존나게 잘하면 뭐해? 존나게 잘하면 공부를 쎄뜨기 빠지게 하면 뭐 하느냐고. 인간들이,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고쳐져야 의사라니까요. 제가 변호사님들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변호사님들이 돈 버는 게 목적이지만 그래도 상담을 해다가 정말 이 사람은 억울하다, 그러면요 돈을 떠나서 도와줘야 이게 변호사지. 돈만 뭐 번다고 돈만 이렇게 처먹으면 되겠냐고. 대한민국의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제가 만나면요, 정말 가르칠 자격이 있느냐, 정말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냐, 구약 시대로 돌아가서, 네? 성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발모가지에다가 방울을 달고 안 달고 들어가서 살아나올 수 있겠느냐. 제가 이제 이런 거를 따져요. 이런 거를. 우리 몸도 10,000가지가 넘는 질병이 질서가 깨져서 와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제가 얼마나 많은 가정을 많이 봤겠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이혼해서 지 성질에 안 맞고 뭐가 안 맞아갖고 이혼했다고 만약에 그러면요, 딴 데 시집 장가 가도 똑같아요. 또 이혼해요.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야. 왠지 아세요? 본인의 잘못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가 다 깨졌어요. 가정에서 어른애가 없어. 그 유튜브에 애기들이 아빠하고 통화하는 그 뭐 음성 들린 거 보면 딸이고 전부 지 애비하고 통화하는 거 보면 다 그냥 반말 찍찍하고 다 그래요. 다 그래. 정말 그래요. 정말. 세상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몰라요. 어른애가 없어요. 어른애가 없어. 정말 이 권력 잡은 자들이 깨끗해야 되는데 다 타락이 돼서 저는 거반 다 타락이 됐다고 보는데, 이거는 세상 무서운 게 없어. 권력을 잡으면 대통령을 하고 국무총리고 장관이고 판사를 하고 검사를 하고 경찰하고 공무원을 하면 이자들 위에 아무도 없는지 알고 있어요. 이걸 보고 제가 또라이 그러는 거, 또라이. 대가리가 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서 목사만 되면 세상 천지에 하나님보다 높아. 개 족도 아닌 것들이, 제가 자신 있잖아요. 성경 가지고 제가 자신 있어요. 백날 첫날 그냥 번지름하게 주일날 강대상에서 지는 인성이 개족 같으면서 개족 같으면서 그냥 앵무새처럼 성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건 또라이들이 하는 짓이에요. 또라이들. 그러니까 역적 윤석열 이 새끼 대가리에다가 축복 기도를 하는 이 목사 새끼들은 또라이 새끼들이다.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또라이 새끼다. 역적 대가리에다가 축복 기도한 새끼들은 이거는 완전히 미친 개새끼들이다. 광견병에 걸린 미친 개새끼다. 그건 또라이다. 제가 그래요. 역적을 역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니까요. 목에 총칼이 들어와도 빨갱이를 빨갱이라고 하고 똥을 똥이라고 된장을 된장이라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정의를 보고 불의라고 불의를 보고 정의라래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멸망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셨어요. 저를 어떻게 쓰시려는지는 잘 몰라요. 분명한 사실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셨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 세계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이런 세계를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방송을 하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떠들어지기면 되겠냐고요. 제가 손을 만져보면 알 수 있어요. 발을 만져보면 알 수 있어요. 그냥 떨어지면 몰라요. 제가 상대방이 아픈지 안 아픈지를 잘 몰라요. 알긴 알아요. 얼굴을 보면 혈색을 본다든지 얼굴에 여드름을 본다든지 하여간 다크서클을 본다든지 뭐 하여간 이렇게는 알 수 있지만 더 정확한 거는 제가 손을 만져보면 알아요. 손을. 발을 만져보면 상대방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어요. 20억짜리 주사 한 방에 주사를 맞는다고 낫느냐? 아니라니까요. 이미 몸의 질서가 깨졌어요. 방금 전에도 제가 네이버인가 어디에 찾아봤어요. 척수성 근위축증 그러면요. 이건 잘 못 써요. 이게 루게릭병 같은데 보니까 루게릭병도 근육이 점차 다 없어져서 결국에는 말도 못하고 눈동자 돌리는 것도 힘들고 그래요. 루게릭병 무서워요. 그런 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데려가는 것 말고는요. 다 고칠 수가 있는데요. 병은 본인이 고치는 거예요. 본인이. 술도 본인이 끊는 거예요. 우리 친형님이 완전히 술도라에 있었는데요. 본인이 끊었어요. 지금 20년 되는 것 같은데 본인이 끊었어요. 우리 이사장하고 승현이 아빠도 본인들이 술을 담배를 끊었어요. 제가 뭐 술을 끊어라 담배를 끊어라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전 정말 그래요. 정말. 우리 아재도 고물상 2군데 하는데 이 아재도 완전히 술도라에 있었다니까. 제가 보니까 뭐 공부도 본인이 하는 거고 효도도 본인이 하는 거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이 세상살이는 본인이 하는데 저는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몸의 질서가 깨진 거를 바로 잡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행복하게 살아야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에도 질서가 다 깨져서 불행하게 살아요. 근데 또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 보니까 남편이라는 놈이 아버지라는 놈이 술이나 처먹고 담배나 처먹고 노름이나 하고 기집질이나 하고 막 이 지랄 발광 떠니까 아내한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자녀들한테도 짓밟히고 그래요. 왜 지금 오늘날 부모님들이 똥을 싸고 오줌을 싸면 요양으로 귀향을 가느냐고요. 요양병원, 요양원, 양로원에 들어가면 끝장이에요. 무적행위와 같은 이런 곳이라니까. 들어가면 나오는 군형이 없어. 죽어야지 나온다니까.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이 양로원에 가고 요양병원에 가고 뭐 요양원에 가고 막 이러는 게 오늘 부모님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식 새끼들을 인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괴물로 만들어서 그 목숨 걸고 자식을 낳아서 길러줬는데 이 새끼들이 나를 갖다가 감옥보다도 감옥에는 들어가면 나올 가능성이 있지 그래도 근데 똥 싸고 오줌 싸고 몸이 아프면 요양원, 요양병원, 양로원에 갖다 버리면 끝장이 나요. 죽어야 끝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 그래도
인간들이 자기 부모를 갖다가 그렇게 예, 고래장처럼 이렇게 지내놓고도 그래 그 지네들은 배부르게 처먹고 이게 무슨 인간이 제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것은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옛날에 신차원인가 이님이 이제 그랬다는 것 같아요. 그 도둑질하고 수박을 서리할 수 있어요. 저도 해봤어요. 어려서 예수님 안 믿을 때 동네 형아들이 하니까 저도 해봤어요. 서리를 참외 서리도 해보고 수박 서리도 해보고 뭐 옛날에 뭐 배가 고프니까 무서리도 하고 닭서리도 하고 닭서리도 저는 뭐 닭고기를 먹을 줄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했는데 부모님을 다 모르게 속이고 했죠. 뭐 들키겠어요? 붙잡혔으면 뒤지게 맞을 텐데 주인한테도 전 들킨 적이 없어요. 들킨 적이 없는데 신창원이 이놈이 수박서리에다 들켰는데 지네 엄마가 집에 와서 난리 쳤겠지 주인이.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놈이 도둑질의 전문가가 됐잖아요. 도둑질에. 이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옛날 어르신분들이 그냥 이런 속담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 이 어르신분들이 어려서부터 지켜봤지. 제가 보니까 그래. 제가 보니까 국락의 친구들 중에서도 어려서부터 뻥치고 했는 놈들은 계속 뻥을 잘 쳐. 거짓말을 잘하고요. 도둑놈들은 커도 도둑질을 해요. 손을 못 씻어.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 제가 윤석열이 이 새끼가 역적이라는 거는 이거는요. 제가 그래도 건강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데 정말 이 눈가리가 짝짝이고 부동신데 신체 검사할 때는 눈가리가 망가졌다가 에? 군대 면제 받고 나니까 눈가리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검사실 하면서 눈가리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랬는데 이 새끼가 이게 그러면 참말이냐?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공산당에서 하는 빨갱이들이 하는 이런 사상이 대가리에 처박혀 있어요. 지금 노인네들이 우파라고 하는 노인네들이 정신이 헷가닥 돌아서 그래. 돌아서 뭐 역적 윤석열이 새끼를 지지하는 둥 역적 한동훈이 새끼 똥구녕을 빨아 처먹는데 이건 돌아서 그래. 오늘날에 그 요양원에 가서 처박혀 있는 이런 이 노인네들이 본인들이 이렇게 만들었다니까. 애 새끼를 어려서부터 딱 두드려 잡아서 인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공부 지랄 발광 떨다가 지네들이 자식들한테 배신당하고 얼마나 이 비참한지 몰라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게 이게 참말이 진리요 진리.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 역적이 대한민국의 통수권자 국군의 통수권자라고 이 역적한테 별 달면서 이 새끼한테 칼을 받는 이 모습을 볼 때 개욱질이 나요. 개욱질이. 특히 해병대 사령관 김계환이 이 또라이 새끼는 미친 개새끼요. 개새끼. 짐승맞이도 못한 새끼요. 자기 부하를 죽인 새끼요. 죽인 새끼. 이 새끼 이런 새끼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제가 틀린 말일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제가 왜 이것만 먹고 거짓말을 하겠어요. 정말 잠시 후에 일어나는 대한민국의 일들은요. 상상도 하지 못해요. 제가 수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대한민국이 이 땅에 세워진 이후로 이런 일이 없어. 얼마나 정말 불행하게 되는지 몰라요. 죽은 시체가 길거리에 널브러져요. 참말이라니까요. 주식이요? 휴지 됐어요. 가상화폐도 휴지가 됐어요.
아파트 값이요? 곤두박질 치는 거 한번 보실래요? 제가 뻥을 치는지 안 치는지 지켜보시라니까요. 다 작살났어요. 아작이 났어. 펜션 사업을 하던 뭐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작살이 났어요. 피가 안 들면 동맥경화라래. 동맥경화. 뇌경색, 심근경색, 피순환이 안 되니까. 암에 걸리면요, 피가 순환하지 못해요. 오죽하면 암에 걸려서 죽어요. 피가 우리 몸에 돌아줘야 되는데 안 돌아주는 거야. 돌릴 수가 없어. 과부하 걸려가지고 못 돌아. 그럼 죽는 거지.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지. 제가 어르신분들한테도 항상 그래요. 건강하게 사셔야 정말 돌아가실 때 고통받지 않는다. 병에 걸리면요, 죽을 고통을 당해요. 특히 암에, 우리나라의 사망 1위가 암이라는데, 암에 걸린 사람들은요, 죽을 고통을 당해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요. 인간이 아무나 자살을 하고 뭐 목을 메고 농약을 먹고 물에 빠져 죽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 죽지 못해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전쟁 없이 공산화 없이, 제가 환상 가운데서 전쟁을 봤으면 전쟁을 봤다래잖아요. 제가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전쟁에 이런 폐허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전쟁 없이 공산화 없이, 제가 하나님한테 물어보니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장담하고 말씀을 드린 거지. 뭐 내일 아침인가 모레 아침인가 언제 뭐 북한에서 뭘 탄도미사일인가 뭘 쏜다니까 국방부에서 지랄 발광을 떨고, 이건 다 개족 같은 소리예요. 개족 같은 소리요. 북한에서 쏘면, 예? 역적 윤도라이 말따나 원점 타격할 수 있어요? 이 새끼는 다 사기치는 거예요. 다 거짓말 치는 거예요. 똥방에도 못 나온 새끼가, 총도 못 잡아본 새끼가 대한민국을 속이고 대한민국 백성을 속였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복을 받을 수가 있냐고. 도시가 폐허가 돼요. 산과 들과 도시가 불바다가 돼요. 굶어 죽은 시체가 널브러져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나라가 망했는데도 북악산 같아요. 제가. 근데 그 산은 그거보다 더 큰데요. 정말 전국의 남녀노소가 거지가 돼서 다 산에 나무가 없어요. 돌과 흙이에요. 환상 가운데서 보니까.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거지로 다 모이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까만 상복을 입고 계셨어요. 박근영 씨도 까만 상복을 입고 계셨다니까요. 빨갱이 홍석현이하고 빨갱이 역적 문재인이 요 두 새끼들이, 특히 문재인이 요 역적 요 새끼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서명해야 되는데 여기 서명하는 거를 제가 봤어요. 제가 앉아있는 책상에 빨갱이 역적 문재인이 새끼가 와서 문재인하고 서명 지장 찍는 거를 제가 다 봤어요. 민주주의를 뒤집어 엎는 거를 제가 봤다잖아요. 제가 다 본 걸 봤다는 거예요, 저는. 못 본 걸 봤다는 게 아니라 저는 똑같이 환상 속에서 봤어요. 나라가 망해야 돼요. 그냥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기강을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냥 잡으려 해도 못 잡아요. 잡을 수가 없어요. 이미 나라는 폐허가 돼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박근혜 대통령을 들어 쓰심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주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망했다라는 거죠.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겪어봐요. 요 놈이 싹수가 노랗다라면 요건 인간이 안 돼. 제가 한두 사람을 겪어보는 게 아니고, 요거는 인간이 안 된다, 요거는.
아무리 도와줘도 요거는 인간이 안 된다. 그럼 인간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왜냐?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는데 뭐. 생긴 대로 노는데 어떻게? 에미 애비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그 자식들이 그 저주를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복을 받아? 복을 못 받아요. 지금 대한민국 백성들이 진짜 어리석은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대한민국 백성이지만 너무 많아. 똥을 보고 된장이라는 거예요. 된장을 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 처해 있는 현실 자체가 나라가 망했어요.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6, 7년 전부터 이사장도 다니면서 제가 하는 말을 듣고 보면서 대한민국은 망했다라니까 인간들이 믿어 처먹지를 않아.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 그런데 나라가 망하면요. 나라가 망하면 인간들이 잘 몰라서 뭐 경찰들이 통제를 하고 군인들이 통제를 이거는 개씹이요 개씹.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굶어 죽는 데는 경찰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라면 그냥 죽겠느냐. 그냥 안 죽어요. 물귀신 작전을 해. 물귀신 작전. 이게요. 금방 터져. 금방 터져. 제가 오늘도 누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건설 경기가 살아야 되는데 살 수가 없어. 건설 경기 자체가 살 수가 없어. 대한민국의 처처에 곳곳에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는 이 증거가 다 나타나고 있어요. 살릴 수가 없어요. 역적 윤또라이 새끼는 대한민국 수출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린다는데 다 뻥이요. 다 뻥. 이 새끼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놈이라니까. 역적 한동훈이 새끼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새끼들이라니까요. 이 새끼들이 무슨 법무부 장관이고 대통령이요. 사기꾼이요. 사기꾼. 새빨간 공산당보다도 더 악질 인간 쓰레기 말종들이라니까요. 가짜 태블릿 PC를 조작질을 해서 이게 눈깔이 보이는 게 없어서 그래. 최순실씨를 할 줄도 몰라.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사용하던 이 태블릿 PC를 조작을 했어. 조작을. 그래서 민주주의를 갖다 전복을 시켰어. 검사 새끼들이.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실은 여자잖아요. 근데 일일이 표현을 안 하셔서 그러는데요. 지금 남북한이 갈라지고 대한민국에서 좌파 우파가 갈라져서 이게 섞이겠느냐고. 물하고 기름하고 섞이겠느냐고. 오히려 내 새끼가 형제끼리 아들 딸이 싸우면 부모가 앉혀놓고 화해를 시켜도 될뚱말뚱한데 이 자칭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역적 이 두 또라이 새끼들은 이 새끼들은 자식을 갖다가 갈라뜨려서 왼수로 만들어. 왼수로 좌파 우파를 갈라뜨려서 왼수를 만든 이런 자가 무슨 복을 받겠냐고요. 저주받은 새끼가 이 저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백성들이 죗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지. 죽음으로 다 죗값을 치러야 된다고. 부모가 개 족같이 살면요 자녀들이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아무 잘못이 없어도 부모가 개 족같이 살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야. 안 치를 수가 있어요? 치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가정이 풍지박산되는 거지.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봐요. 왜 인생을 개 족같이 살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이렇게 보이시피싱을 하고 다단계를 하고 도둑질을 하고 깡패짓을 하고 얼마나 많아. 이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아. 다 이 배워 처먹은 인간들이 다 이런 짓을 해. 정말 공평하냐고. 대한민국 경찰들이 정말 공평하냐고.
공평한 사람도 있겠지 여보. 검사들이 공평하냐고. 진짜 판사가 공평하냐고. 공평하지 못해. 예? 얼마나 더러워.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바꿔놓고 눈깔이 보이는 게 없어. 지 위에 없어. 그러니까 죄를 물 먹듯이 밥 먹듯이 죄를 짓는 거지. 이런 자들은 모가지가 장대 높은 곳에 달려야 된다니까요. 예?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바꿔놨으니까 이 모가지가 잘려서 장대 높은 곳에 달려야 된다잖아. 역적은 살려두면 안 돼요. 근데 이건 다 해결나. 나라가 망하면 역적들의 모가지는 다 잘려서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옆에 다 거기 모가지가 달려 있을 거예요. 역적들은. 이건 반드시 내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 다 망하는 것. 농민들이든 어민들이든 축산농가든 노가다 하는 사람이든 간에 자영업을 하든 소상공인이든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몰라요. 하여간 뭐 밤새 늦어가는 것 같으니까 편하게 주무시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여태까지 꿈꿔왔어요. 하도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래서 예수님은 만져서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을 하나 이제 제가 차리는 게 아니라 병원을 하나 차려서 스위스까지 죽으러 가는 사람들을 제가 다 고쳐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앞으로 이제 제가 꿈꾸고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 아픈 사람들도 다 고쳐주고 싶고요. 정말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의 지팡이가 되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지 우리 모두가 서로 돌아보고 부모님 잘 공경해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저녁에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